안녕하십니까. 광명 탑플러스 안과 원장 이정욱입니다.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교육센터의 릴레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안과의사로서의 여러분들께 정확한 당뇨 눈 관리를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내 눈을 위한 당뇨 눈 합병증 바로 알기에 대한 강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당연한 듯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히 잘 보이던 눈이 갑자기 어느 날 흐려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옛말 중에서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눈은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감각기관입니다. 이런 눈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일상생활은 많은 불편감을 초래할 것이고 그러한 점들을 표현한 옛말이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일 사용하는 기관이다 보니 마치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시력의 중요성과 소중함에 대해선 종종 잊고 지내는 듯합니다. 오늘은 공기처럼 소중한 우리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우선 당뇨의 유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서 당뇨 망막병증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한 기타 합병증 중에 하나인 녹내장, 백내장, 건조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고, 그렇다면 당뇨 눈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치료 및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료실에서 주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물어보시는 당뇨 눈에 대한 질문사항들 2가지만 추려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체내에 들어온 혈당을 우리 몸이 잘 조절하지 못하여 생긴 고혈당이 우리 각 기관에 있는 모세 혈관으로 들어가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합병증이 무서운 성인병으로 분류가 됩니다. 당뇨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는데 2형 당뇨가 대표적인 성인병이고 우리나라에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체내에서 인슐린이라는 인자를 잘 조절하지 못하게 되어서 혈당이 높아지는 질환이고, 1형 당뇨의 경우에는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으면서 좀 더 이른 나이에 인슐린 자체를 생성하지 못하여 유년 시절부터 고혈당이 발생하는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물론 당뇨병에 대한 빈도 자체만 본다면 2형 당뇨가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형 당뇨 역시 같은 당뇨 환자 수를 비교해 놓고 본다면 합병증의 빈도나 중증도를 봤을 때 전혀 무시되지 못할 만큼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당뇨는 고혈당 자체보다는 고혈당으로 인한 미세혈관에서의 염증 반응, 즉 혈관 병증이 합병증의 시작입니다. 미세혈관 병증에는 대표적으로 콩팥, 신경,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망막이 있습니다. 물론 당뇨 콩팥병증으로 인한 심부전이나 당뇨 신경병증으로 인한 당뇨발도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하지만 망막에서 일어나는 당뇨 망막병증 역시 영구적인 중등도 이상의 실명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당뇨 망막병증은 20세 이상의 성인에서 영구적인 시력 저하 및 실명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영양총조사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중에서 약 16%는 당뇨 망막병증이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5%는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실명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한 당뇨 망막병증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2형 당뇨를 예를 들면 5년 이내의 유병률과 15년 이상을 비교했을 때 단순한 당뇨 망막병증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서는 약 29%, 15년 이상이 넘어가면 약 80%까지 증가하고
시력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경우에는 5년 이내가 2%에서 15년 이상이 넘어가면 16%까지 약 8배가량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부터 11년까지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했을 때 당뇨 유병 기간에 따른 우리나라의 당뇨 망막병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당뇨병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을 봤을 때 당뇨 망막병증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그래프상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중등도 이상의 당뇨 망막병증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향은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당뇨병 환자분들이 증가하는 것처럼 당뇨 망막병증 역시 증가를 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60세 이상의 장년층에서도 많은 증가를 보이지만 최근 몇 년에는 중장년층 이상, 즉 40세 이상에서도 망막병증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위험인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단연코 1위를 꼽는다면 당뇨병의 유병기간일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순한 유병률 뿐만이 아니라 실명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중증도 이상의 당뇨망막병증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외에도 혈액학적 수치 중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 당화혈색소, 즉 헤모글로빈 A1C라고 불리우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의 경우에 기존에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임신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가임기, 즉 임신 시기 동안에는 혈당 관리, 또 당뇨 망막병증에 대한 체크를 꼭 해보셔야 됩니다. 당뇨병과 더불어 또다시 대표적인 성인 질환인 고혈압이나 콩팥병증의 경우에도 같이 동반되어 있을 때 당뇨 망막병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비만이나 고지혈증, 빈혈과 같이 영양학적으로 불균형한 상태에 있을 경우에도 당뇨와 동반되어 있다면 당뇨 망막병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발병 기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성적인 고혈당이 망막의 모세혈관에 있는 물질들의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분비시키게 되고, 이러한 지속적인 자극이 모세혈관의 내벽에 손상을 주게 됩니다. 모세혈관의 내벽은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외부로 혈관 밖으로 물질들을 누출시키지 않는 기능들인데, 이러한 장벽 기능이 손상되기 때문에 물질들이 혈관 밖으로 누출될 수도 있고 출혈이 생길 수도 있으면서 그에 따른 혈전 반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혈관이 구조적이나 기능적으로 망가지기 때문에 모세혈관에서 기존에 공급을 받던 망막 조직은 산소나 영양소를 공급을 받지 못하는 허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산소 및 영양 공급을 차단받은 조직에서는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만들어서라도 영양소 및 산소를 공급받고 싶어 하지만, 이러한 신생혈관들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약한 혈관, 비정상적이지 않은 내벽을 가지고 있는 혈관들이라서 더 심한 허혈이나 출혈, 부종 반응을 나타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섬유성 물질들을 많이 내뿜기 때문에 따라서 섬유화 반응까지 나타나서 종말적으로는 망막 조직에 변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비증식 당뇨 망막병증의 대표적인 안저사진입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면은 빨간색 반점들을 보실 수 있는데, 저기는 미세혈관류 혹은 망막 출혈이라고 불리우는 곳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뇨 망막병증의 기전이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들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병변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미세혈관류란 모세혈관이 원형으로 구불구불 확장된 것을 나타낸 것이고, 망막 출혈은 모세혈관에서 미세한 출혈이 나타나서 번진 것을 표현하는데, 안저사진에서는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동일하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에서는 가장 흔하게 이런 소견서부터 볼 수가 있고 가장 초기에 볼 수 있는 소견이기도 합니다.
검은색 동그라미 안에 표시되어 있는 노란색 부분들은 경성삼출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초기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의 소견인데요. 이 노란색 소견들은 모세혈관에서 지질이나 단백들이 혈관 밖으로 누출되어서 쌓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경성삼출물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초기 당뇨망막병증을 나타낸 것이기도 하지만 경성삼출물 주변으로 망막이 붓는 곳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변들을 관찰하는 것 역시 시력적인 예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경성삼출물이 더욱더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코튼 울 스팟, 즉 면화반이라고 불리우는 검은색 동그라미 안에 표시된 마치 하얀 손뭉치 같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도 초기 당뇨망막병증의 소견입니다. 이 부분들은 망막 신경 섬유층, 즉 신경이 흘러가는 회로들의 허열 반응이 생겨서 나타나는 경색 반응인데요. 이런 허열성 손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은 정맥에도 큰 무리가 가서 노란색 원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구불구불해지는 혈관 모형을 관찰하실 수가 있고 마치 염주가 꽈리 튼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염주정맥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이런 염주정맥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허열성 손상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설명드릴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견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안저사진들은 모두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의 단계였습니다. 이런 비증식 당뇨망막병증도 단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분류를 하는데 가벼운, 중등도, 심한, 매우 심한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누는 이유는 당연히 단계가 심해질수록, 병기가 심해질수록 병의 관찰 기간을 짧게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매우 심한 비증식 당뇨망막병증의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를 해서 증식성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는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식성이란 신생혈관의 발생에 대한 것들인데요. 신생혈관은 저산소증, 즉 망막 조직의 허열 반응으로 인해서 혈관 생성 인자가 과발현되면서 만들어지는 비정상적인 혈관들입니다. 이러한 신생혈관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벽이 약하기 때문에 출혈도 잘 생기고 주변 조직으로의 누출도 잘 생겨서 부종이나 섬유화 반응도 잘 일으키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릴 견인망막박리와 같은 위험 요소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생혈관은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유두혈관 신생 혹은 주변혈관 신생 이렇게 분류해서 나타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생혈관은 굉장히 잘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출혈을 양상에 따른 유리체 출혈 혹은 망막압 출혈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리체란 안군의 뒷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겔타입의 충전 물질인데요. 이런 유리체가 초기에는 망막과 붙어 있다가 차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망막과 떨어지는 반응이 겪게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견인력과 망막 앞에 생긴 신생혈관이 만나서 신생혈관이 쉽게 파열이 되면 출혈이 급격하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출혈이 어디 생기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는데 만약에 유리체 내로 번지게 되면 유리체 출혈로 혹은 유리체와 망막 사이에 피가 고여있게 되면 망막압 출혈로 나타나서 다양한 시력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유리체 출혈은 출혈의 정도에 따라서 초기와 후기가 좀 다른 양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출혈이 심하지 않거나 초기 출혈 양상일 때에는 날파리증 혹은 비문증이라고 하는 눈앞에 떠다니는 게 어른거리는 것들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출혈이 처음부터 심하신 분들이나 초기 출혈이 유리체각 내로 많이 번지는 경우에는 마치 빨간색 잉크나 검은색 잉크가 눈 안에서 물 안에서 퍼지는 것처럼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급격한 시력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견인망막박리는 시력에 굉장히 위협을 주는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신생혈관에선 섬유화 반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섬유화 반응들 때문에 망막 앞에는 두꺼운 조직들, 두꺼운 막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고, 이런 두꺼운 막들에 의해서 망막에는 층간 분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층간 분리가 황반 주변에서 생긴다면 시력은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며, 이런 막들이 제거가 되지 않는 한 망막 박리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까지는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서도 비증식과 마찬가지로 단계를 나누게 되는데, 가벼운, 중등도, 여기서는 고위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고위험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은 말에서도 보여주듯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4년 뒤에 정말 심각한 실명 상태로 빠질 위험이 45%, 거의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위험한 합병증입니다. 이런 경우가 진단되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모든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서 앞으로 진행을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치료를 통해서든 혹은 자연적인 퇴행 과정이든 퇴행 과정을 밟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퇴행성 증식성 당뇨망막병증이라고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망막 혈관들이 가늘어져 있고 시신경 유두도 창백한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언뜻 보기엔 당뇨망막병증이 없는 것처럼 혹은 치료가 된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혈관도 많이 가늘어져 있고 망막층들도 얇아져 있기 때문에 시력 예후는 대부분 불량한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 황반부종은 당뇨 망막병증의 합병증 중에서 시력에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합병증 중의 하나입니다. 20년 이상의 당뇨 환자들 중에서는 약 30% 정도가 당뇨 황반부종을 겪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황반이라는 부위 자체가 우리 몸의 시력의 가장 중요한 시세포들의 약 90%가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곳에 조금이라도 부종으로 인한 붓기가 생긴다면 시력에 저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그림과 같은 빛간섭 단층 촬영이라는 장비를 이용하여 부종이 약간만 있어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시력 흐림이 느껴지는 당뇨병 환자분들이 계신다면 바로 이런 검사를 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당뇨 황반 부종의 치료는 과거엔 누출이 되는 부종을 일으키는 혈관들을 찾아서 그곳에 직접 국소적인 레이저를 조사하는 방법으로 혈관을 직접 태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물이 많이 발달되고, 그에 따라서 부종을 낮출 수 있는 약물을 직접 눈에다 주입을 하는 유리체각 내 주입술을 통해 부종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듯이 치료 전에는 황반의 붓기가 꽤 있었던 게 치료 후에는 붓기가 빠진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단 한 번의 주사로는 보통 끝나지 않고 수회에 걸쳐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게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당뇨 눈 합병증 중에서 주로 망막과 관련된 눈 합병증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에도 눈화에 관련된 합병증은 녹내장이나 백내장이나 안구건조증과도 연관성이 깊습니다. 신생혈관 녹내장은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의 종말 단계에 일어나는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녹내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시신경 질환인데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개방각 녹내장 혹은 정상안압 녹내장 역시 혈당이 높아진 당뇨 환자들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신생혈관 녹내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신생혈관이 눈 앞에 있는 구조물인 홍채 혹은 방수가 빠져나가는 구조물인 전방각이 생기면서 방수의 유출로를 막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방수의 차단으로 인한 안압 상승이 굉장히 높아짐에 따라 시신경을 손상시키고, 이는 영구적인 시야 손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눈 합병증도 무섭겠지만 신생혈관 녹내장은 다른 녹내장에 비해서 훨씬 치료도 어렵고
예후적인 경과도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2차 합병증 역시 오지 않도록 관리하셔야 되겠습니다. 백내장 역시 당뇨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백내장은 누구나 노화에 따른 눈의 변화 중 하나입니다. 렌즈가 점차 투명성에서 투명성을 잃고 뿌옇게 되는 질환 중의 하나로서 대표적으로는 산화 스트레스에 영향이 큰데, 고혈당으로 인해서 렌즈의 삼투성 작용이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이른 나이에도 백내장이 많이 발병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당뇨와 관련된 백내장의 모양은 위에 있는 사진처럼 마치 눈꽃송이 모양의 백내장 모양이 당뇨와 연관성이 있겠지만은 그 이외에도 일반적인 모양인 피질 백내장, 피질 하 백내장, 핵 백내장과 같은 백내장들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역시 당뇨와 많은 연관성이 있는데요. 안구건조증이란 각막과 결막을 덮고 있는 눈물층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눈물 부족으로 인한 이물감, 충혈, 피로감 등이 나타나는 각결막의 염증성 질환입니다. 눈물층은 단순하게 눈물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 앞에는 기름층으로 덮여져 있고 눈물 아래에는 점액층이 있어서 각막과 눈물이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혈당이 높아짐에 따른 각막에 있는 신호전달체계, 즉 신경병증이 생기게 되고, 이런 신경병증은 눈물 분비를 자극시키는 신호전달을 막아줍니다. 따라서 눈물 부족을 호소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당뇨로 인한 감각신경 전달이 더욱 위험한 이유는 각막 상처가 발생해도 상처가 발생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신경 전달이 차단되어서 더 심각한 합병증, 즉 각막염이나 각막궤양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눈이 피곤하거나 뻐근하신 분들은 각막에 대한 상처 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또한 당뇨병은 눈꺼풀 기름샘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그림과 같이 눈꺼풀 테두리엔 마이봄샘이라는 기름샘이 있습니다. 이 기름샘에서 나오는 마이봄이 말씀드렸던 눈물층을 가장 위를 덮고 있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 기름샘의 입구부가 잘 막혀서 마이봄샘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 마이봄샘염이 생기면 맑고 투명해야 될 액체성 기름들이 굳고 노란색의 염증성 기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듯이 저희가 일부러 눈꺼풀을 압출을 시키면 치약 노란색 나오는 것처럼 쭉 피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굳어져 있는 고체 형태의 피지들은 액체 상태의 기름에 비해 당연히 눈물을 덮어주지도 못할 뿐더러 염증성 물질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대한 불편감도 많아집니다. 지금까지 당뇨로 인한 여러 가지 눈 합병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망막 합병증은 시력을 중등도 이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망가진 눈은 신경이기 때문에 쉽게 회복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눈은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예방을 하는 것이 필수이겠습니다. 특히 눈이라는 기관의 특성상 매일매일 사용을 하다 보니 조금씩 변화하는 초기 변화에 대해서는 쉽게 인지를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당뇨병을 내과에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근처의 안과에 찾아가셔서 정밀 안적 검사와 함께 시력 검사를 반드시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로써 평소에 느껴보지 못하셨던 시력 흐림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이고, 망막 검사상에서의 미세 출혈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첫 번째 안과 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으셨을지라도 1년에 한 번씩은 망막 검진이 필요하십니다. 그 이유는 당뇨 경구약을 통해서 지금 당장의 내 혈당이 조절이 되었을지라도 지금까지 누적된 고혈당이 모세혈관에는 지속적인 자극성 염증을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중등도 이상의 당뇨 망막병증을 진단받으셨다면 3에서 4개월마다 검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로써 중등도 이상이 아닌 중증도에 가진 고위험 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으로 진행을 하지 않도록 언제든 레이저 치료를 할 수 있을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과 검사에서 당뇨 망막병증 검사에 쓰이는 것들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 검사에서 주변부 망막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초기 출혈성 변화가 중심부가 아닌 주변부 망막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 과거에는 눈에 산동제를 넣고 기다렸다가 주변부 망막을 안과 의사들이 직접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광각 안저 촬영기라는 장비가 도입됨에 따라서 산동을 하지 않고서도 주변부 망막까지 빠르고 간편하게 당뇨 선별 검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력 저하가 나타나신 분들은 빛간섭 단층 촬영기, 즉 OCT란 장비를 통해서 황반이 부어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황반 두께의 변화는 여기선 안 나타났지만 수치 변화로서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치료의 변화가 있는지 혹은 초기 부종이 변화가 있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형광안저 혈관 검사 혹은 빛간섭 단층 혈관 촬영기 등을 이용해서 혈관을 직접 조형하여 촬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신생혈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고 특히 검은색 부분으로 표현된 허혈성 조직들을 파악하여 추후 설명드릴 레이저를 어디에 칠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당뇨 망막병증을 치료하는 목표는 진행을 억제함과 동시에 중심 시력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표적인 3가지 치료가 있는데 레이저 치료, 유리체 강내 약물 주입술, 그리고 유리체 수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로는 범망막 레이저 광응고술이라고 불리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이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허혈성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직접 레이저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사진에서처럼 하얀색, 회색 반점들로 변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조사한 부분은 태워지는 역할을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산소 공급은 차단이 되게 되고 이로써 중심부의 시력을 살릴 수 있는, 중심부에 산소를 최대한 공급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레이저 치료를 한 부분은 마치 조직이 태워지는 효과가 같기 때문에 시야 검사를 하게 되면 치료 전과 후가 주변부 시야가 차단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주변부 시야 감퇴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망막 레이저 치료는 초기에서부터 시행하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심한 상태 이상부터 중심 시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당뇨 황반 부종의 치료에서 말씀드렸듯이 유리체각 내로 주입하는 것도 대표적인 당뇨 망막병증의 치료입니다. 주로 항혈관 성장 인자들을 넣게 되는데 황반 부종뿐만이 아니라 신생혈관이 발생했을 때나 유리체 출혈이 발생했을 때에도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리체 출혈이 심한 경우나 견인 망막박리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약물로 치료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리체 절제술이란 수술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는 마치 복강경 수술과 비슷하여 눈에 3개 구멍을 뚫고 이 안으로 기구를 집어넣어 수술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유리체 출혈도 제거하고 일부의 잔존 유리체도 제거하면서 견인 망막박리의 경우에는 두꺼워진 섬유화된 막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리체 수술은 레이저 치료나 유리체각 내 약물 치료에 비해서 수술 시간도 훨씬 길고 수술 후의 예후 관리에도 더욱 엄격합니다. 따라서 매우 심한 유리체 출혈 혹은 견인 망막박리와 같은 매우 심한 합병증이 있을 경우에만 이용이 되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여쭤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하나는 유리체각 내의 주입술에 대한 것인데, 아마도 눈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라는 공포감 때문에 그러신 듯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유리체각 내 약물 주입하는 과정은 간단하고 안전합니다. 매우 얇은 바늘을 이용해서 눈에 점한 마취만으로 주입을 하면 5분 이내로 통증도 거의 없이 끝나는 시술입니다. 수술 이후에는 3일에서 5일 정도 감염에 대한 관리 교육만 잘 들으신다면 일상생활에서의 제한사항도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 망막병증은 치료하면 시력이 예전처럼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망막은 하나의 필름, 카메라의 필름과 같은 신경 조직이기 때문에 신경이라는 특성상 한번 망가지면 회복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어느 단계에서 치료를 적절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후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증식성보다는 비증식성 단계에서 치료를 하셔야지 시력적인 예후가 좋고요. 비증식성 단계에 있을지라도 병의 단계에 따라서 시력적인 예후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릴 사진들은 모두 다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인데, 빨간색 원형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즉 황반 중심, 황관 오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혈관 모습을 찍어보면 점점 어두워지는 검은색 부분들이 병의 진행이 진행될수록 점점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허혈 부분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시세포들이 가장 밀집해 있는 곳에 허혈 반응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비증식성 당뇨 망막병증일지라도 중심화의 허혈 부위가 점점 넓어진다면 시력의 손상은 쉽게 잘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릴레이 강좌를 정리하자면, 당뇨병은 중등도 이상의 시력 상실을 일으키는 굉장히 무서운 합병증을 눈에 가져옵니다. 물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강좌 중에서 망막병증을 가장 중요시하게 설명드렸고, 망막병증의 가장 무서운 합병증은 맞지만 그 이외에도 백내장이나 녹내장, 건조증도 당뇨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력을 보존하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무증상일지라도 정기적인 눈 종합 검진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럼으로써 초기 증상이 없을지라도 내가 어느 단계에서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지에 따라 시력에 대한 예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명시 릴레이 강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눈이 항상 맑고 밝게 보이실 수 있도록 저희 광명시 안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